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8월 18일 이후에 보증보험이 의무화됩니다. 이거 보증보험 안 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아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치영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임대사업자 지금 계속 뭐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축소를 또 하겠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를 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임대차 보증보험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입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이제 건설사업자하고는 약간 틀리죠. 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7월 10일 이후로 지금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는 폐지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중에 아파트도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예, 아파트도 지금 폐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하죠. 예, 지난 7월 10일 이후로. 자, 그래서 이 단기주택 이 폐지되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자동 말소가 있고 또 자진 말소가 있어요. 예, 자진 말소는 뭐냐? 의무 기간 중에 반 이상을 임대를 하면 내가 자진해서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진 말소가 있고 자동 말소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그 8년, 4년이 지나더라도, 예, 4년, 8년이 지나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에 따라서 요 내용들이 틀려집니다. 예, 요 내용들이. 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는 자동 말소는 중과 배제예요. 예, 이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도 자동 말소가 되면 중과는 그대로 그냥 중과가 배제됩니다. 근데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시에만 중과가 배제되는 거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똑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동 말소가 되면은 뭐 아무 때나 팔아도, 예, 이제 일단은 중과세는 배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얘도 말소 후에 1년 이내 양도 시에만 어때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죠. 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면 말소 후에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말소 후 5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경우도 보유 중에는 합산 배제, 만약에 자진 말소가 되면 합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말소 후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장특공공제도 원래는 기존에는 뭐 70% 뭐 100%였는데 이제 8년을 하면은 50%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없어지고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없어지고 지금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유지가 됐죠. 예, 유지가 돼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년 50%, 10년 70%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다음 장을 보면은 그때 검토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자동 말소, 이 중과배제 혜택의 양도 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 내로 제한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말소 주택의 경우에 제한을 해버리면 이제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그래서 매물 출회를 유도를 하겠다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다시 좀 재검토에 들어간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은 요 내용. 자동 말소의 경우는 양도 시기가 무한하게 내가 아무 때나 팔아도 중과 배제가 되는데 이거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불허하겠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다시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는 기존과 그대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는 지금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아파트는, 그죠? 예, 아파트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된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한번 근데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1128만 채 중에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물량이요. 36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36만 가구. 예. 비율이 상당히 적죠. 비율이.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의 물건,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 임대사업을 해서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온다. 라는 논리가 맞습니까? 맞지가 않죠. 전체 비율 중에 겨우 3.2%인데, 3.2%인데. 자,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월세보다는 전세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폐지를 해버리니까 이 전세를 줬던 물량들이 자동 마소화되면서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가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원인 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 물량 중에 이 아파트 물량과 비아파트 물량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주택들이요.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서민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서민주택에. 그죠? 그러니까는 집값 상승, 그러니까 집값 상승과는 관계가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집값 상승과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집값 상승과는 크게 무관하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축소안, 세제 혜택에 대한 축소안을 다시 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자, 다시 왜 재검토를 들어가냐. 이게 어떤 거냐면,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임대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전세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지금 103주, 104주째 지금 전세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 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 의무 보유 기간 동안 5% 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이 아닌 이런 주택들은 5% 룰이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최대 2+2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보유 기간까지, 만약에 그게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5% 룰에 있기 때문에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폐지를 해버리면은 전세가가 더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이 전세로 갖고 있는 물량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죠? 예, 전세를 갖고 있는 물량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폐지를 해버리니까 이 물량들이 뭐 5%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전세가 마음대로 올려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단지에 가더라도 아마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물건하고 아니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물건의 전세 가격이요. 최대 100% 이상 차이 나는 적도 있습니다. 최대. 그죠? 근데 이게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니까 5%를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전세 올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즉, 지금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대부분이 서민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를 막겠다라는 거는 이 서민주택에 대한 임대시장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다시 한 번 좀 물러난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또 명확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예, 근데 이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은퇴 세대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만들었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죠? 자, 요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시장에 어찌됐던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좀 인정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한 발 좀 물러난 지금 모양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이 시작이 됩니다. 보증보험. 예, 그러니까는 기존에 지금 주택임대사업, 원래 지금 신규 등록은 벌써 지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지금 하고 있죠. 예, 보증보험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8월 18일 이후에 보증보험이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증보험 안 들면 너무 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너무 세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생계형 임대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보면 예전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다세대, 이제 통다세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거절당하는 경우가. 자, 그러면 나는 임대보증보험 난 들지도 못하는데, 거절당해서 난 들지도 못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상당히 권장해 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의 일종입니다. 예, 다세대 주택의 일종인데 주차장법도 크게 완화를 해주면서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권장을 해줬거든요. 왜? 이 당시에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민간에서 공급을 해라 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해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구분 등기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다세대처럼. 근데 대부분이 이제 건축비라던가 이런 것들 대출 받아서 하신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분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출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형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니?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도 상당히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월 18일 이후에 갱신하는 거 있죠, 갱신. 그죠? 예, 갱신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신규 계약, 신규 계약은 뭐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보증보험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보증보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8월 18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8월 18일이에요. 예, 8월 18일 이후로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도.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